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누구에게나 대인 불안이 있다. 나는 왜 친구와 있어도 불편할까입니다. 지은이는 에노모토 히로아키, 옮긴이는 조경자, 발행은 상상출판사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가 많아졌으며 동호회, 스터디 그룹 등 만남의 방법이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만남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까운 사이에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한 설문조사에서는 평소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울감을 느낀다는 답변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며 혼자 하는 취미생활을 찾아 즐기거나 혼밥, 혼영 등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처음 만난 사람뿐 아니라 일정 관계 이상으로 친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느낀다는 사실인데요. 저자는 이를 대인불안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계속 신경 썼을 때 불안함이 높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대인불안이라는 뜻인데요. 대인불안이라는 용어 때문에 심각한 마음의 병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대인불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평소 인간관계에 고민하고 있던 이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친구들과 함께할 땐 즐겁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해진다. 학창시절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나 반이 바뀐 직후에 가볍게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없어서 붕 뜬 기분이 들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소한 일까지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둘 생기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즐거워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를 때도 있다. 하교하다가도 멈춰서서 또 한참을 떠들고 나서야 헤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친구들과 헤어져 혼자가 되면 왠지 안심되면서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는 경우가 있다. 혹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내 말 때문에 친구가 상처받지는 않았을지 기억을 되살려 보기도 한다. 그제야 자신이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필자는 학창시절에 항상 이런 감정을 느꼈다. 특히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과 등하교를 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할지 필사적으로 생각하며 어떻게든 침묵을 깨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말실수를 하거나 대화 사이에 어색한 정적이 생기면 내가 사교적이지 못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자책하기도 했다. 그때부터 사람과 사귀는 일은 신경 쓸 일도 많고 눈치도 많이 봐야 하므로 지치고 어려운 일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게 됐다.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친하든 친하지 않든 누구에게나 쉽게 말을 걸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무척이나 부러웠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도 사람을 만날 때면 신경이 쓰인다.
어른이 되면 사람들과 진심을 터놓고 친해지기가 더 어려워지므로 가끔 학창시절의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나도 똑같이 고민한 적이 있어. 라고 생각 중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타인을 상대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문제는 직장 상사나 거래처 사람뿐 아니라 주변 친구 등 누구를 만나든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기란 쉽지 않으며 애써 밝힌다고 해도 그건 지나친 걱정이니 마음 편하게 행동해 라는 조언을 들을 뿐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더욱 막막해진다. 다른 사람의 반응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편이 편하다라는 것을 이론상으로 알고 있어도 남의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먼저 살피기 때문이다. 주변을 예민하게 살피다 보면 자기 생각을 확실히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조금이라도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나면 더욱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며 후회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나만 좀 참았으면 됐는데 내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어 라는 생각에 내 의견을 내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즉 무신경한 사람을 보면 위화감을 느끼기도 한다. 주변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은 다른 친구들이 민감하게 느낄 만한 이야기도 아무렇지 않게 입에 담는다. 그 말을 들으면 지금 한 말은 좀 그렇지 않아? 상대가 상처받을지도 몰라. 혹은 어떻게 그렇게 무신경한 말을 하는 거야? 배려 좀 해. 라며 마음속으로 짜증을 내게 된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유형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태연하게 하고 신뢰가 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며 반발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 화가 난다. 정작 듣는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넘기는 일인데도 말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배려하느라 피곤함을 느끼는 유형은 신경을 먼 곳으로 돌리면 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누구에게나 서슴없이 대하는 태도가 부럽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신경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답을 찾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남의 말과 태도에 과민하게 반응하곤 한다.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즐거운 시간에도 왜 피로가 쌓이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과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인들의 반응에 매우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안지 얼마 안 된 사람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그들이 쓰는 단어와 말투, 표정과 몸짓, 무심코 보이는 태도 등에 예민해져서 자연스레 상대의 안색을 살피고 있었다. 어떤 말을 꺼냈을 때 상대가 금방 대답하지 않거나 웃지 않으면 방금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나? 안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몰라. 라는 식으로 상대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다. 또 상대의 말수가 적어지거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면 내가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준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 상대의 사소한 말과 태도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자주 하다 보니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가볍게 말을 걸 수도 없게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반감을 사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니었다. 내 이야기가 재미없는 것은 아닐까? 상대가 이 상황을 지루해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 항상 사람들의 중심에 있고 말도 재미있게 하는 친구와 달리 나와 같이 있을 땐 즐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이 되면 재미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부담감의 분위기를 띄우려고 웃긴 이야기를 했다. 그 중에는 의도와는 다르게 웃기지 않은 이야기도 있었다.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필자는 딱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울려 노는 친구 무리도 있었다. 그러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즐거운 감정과는 별개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부담감에 정신은 녹초가 되곤 했다. 심리학 수업을 하며 이런 필자의 경험을 들려주면 학생들 역시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즐겁지만 헤어지고 나면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는 일이 잦았다.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됐다. 자신은 외향적이고 사교성도 좋아서 친구와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대인관계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는 경험담을 들려준다. 그 중에서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친구들에게 무리하게 맞추다가 이런 걸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는 속내를 털어놓는 학생도 있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탓인지 많은 이의 마음속에는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부담감과 상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깊게 뿌리박혀 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데 사로잡혀서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대화가 끊기는 순간이 싫어서 억지로 떠들어댄다. 유별나게 소극적이거나 말주변이 없는 사람만 대인관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니다. 누구와도 신나게 수다를 떨며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 중에도 사실은 내부의 에너지를 끌어올려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모임에서든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 놀다가도 돌아가는 길에 혼자가 되면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후회에 빠진다. 고백하자면 필자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 주변에서는 그를 저렇게 떠들어대니 가볍다는 소리를 듣지 라고 얕잡아 보거나 항상 즐겁게 무사태평한 것 같아서 좋겠다 라고 부러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사자는 결코 가벼운 사람도 아니고 무사태평하지도 않다. 사람들과 어울리겠다는 일념으로 대화를 이끌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과 동화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러다 보면 무심코 마음이 들뜨고 결과적으로 숨겨두고 싶었던 이야기까지 터들게 된다. 저는 이웃사람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익살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저의 마지막 구애였습니다. 자신은 인간을 극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을 절대 단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익살이라는 가는 실로 간신히 인간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제 말과 행동에 전혀 자신을 갖지 못한 채 자기만의 고뇌는 가슴속에 작은 상자에 숨겨두었습니다. 그 우울과 긴장감을 그저 숨겨둔 채 한결같이 천진난만한 낙천가인 척 가장하면서 저는 익살스럽고 약간은 별난 아이로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타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에는
그러한 인물이 극단적인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내면을 충실하게 그려낸 정신적인 자서전이기도 하다.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여 주변과 동화될 수 있었던 주인공은 이윽고 교실의 스타가 되어간다. 학교 바로 옆에 살면서도 아침종이 울리는 것을 듣고 나서야 뛰어서 등교할 정도로 어지간히 게으른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익살로 나날이 반해서 인기를 얻어갔습니다. 연기력은 실로 쑥쑥 늘어서 늘 반 친구들을 웃겼습니다. 선생님도 이 반은 오바, 소설 속 화자만 없다면 참 좋은 반인데 라고 말로는 탄식하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으셨습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은 익사를 부리며 주위에 동화될 뿐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살피다가 무심결에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심리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있다. 어차피 들킬 게 뻔한데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무서워서 반드시 거기에 꼬리를 다는 것이 저의 가벼운 버릇의 하나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깔보는 성격과 닮아 있지만 저는 무슨 이득이라도 보려고 그런 꼬리를 단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흥이 깨지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질색할 것 같이 싫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필사적인 서비스, 그것이 설령 일그러지고 미약하며 우스꽝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서비스 정신에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 덧붙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괴로워질 것을 알면서도 눈앞의 상대와 서먹서먹해지는 것이 무서워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여 쓸데없는 말을 짓거려버린다. 그런 버릇을 자각하면서도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꾸지 못한다. 이 작품을 쓴 다자이 오사무는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사춘기부터 자의식이 높아지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을 하찮게 여기게 되며 자신이 세간의 시선에 어떻게 비치는가에 신경을 쓰게 되는 청년 심리학적 견해와 잘 들어맞는다. 청년기적 심성을 이어간 다자이 오사무의 그 자의식의 강도는 아내인 츠시마 미치코의 회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자이 오사무를 가까이에서 봐온 아내는 회상 다자이 오사무라는 에세이를 통해 남편이 항상 스스로를 응시해왔다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풍경에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눈을 떼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은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인불안이라니 심각한 문제일까? 현대인들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경우라도 마음속으로는 늘 대인관계의 불안을 느낀다. 첫째로 대화에 관해 불안해한다. 잘 모르는 사람이나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람과 만날 때면 어색하지 않게 잘 말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엉뚱한 말을 꺼낸 건 아닐까? 라는 등의 생각으로 만나기 전부터 긴장된다. 상대방에게 호의적으로 보이고 싶어 불안해하는 심리도 있다. 누구나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한다. 대인관계에 절대적인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줄까? 미움받지 않을까? 귀찮아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 때문에 상대의 말이나 태도에 매우 예민해진다.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심리도 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공감해줄까? 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듣고 나를 피한다면 상처를 받을 거야. 라는 염려에 좀처럼 솔직히 말하기 어렵다. 이런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불안을 대인 불안이라고 정의한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에 따르면 대인 불안이란 남 앞에 나섰을 때 느끼는 불쾌감이며 다음과 같은 심리 경향을 나타낸다고 한다. 대인 불안의 대표적인 증상. 처음 참석하는 자리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남이 보고 있으면 일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수줍음을 잘 타고 낯을 많이 가린다. 남 앞에서 말할 때는 불안해진다.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으면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쉽게 지치는 편이다. 대부분의 항목이 들어맞는다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실제로 앞에서 예로 든 3가지 유형의 불안에 대해 언급하면 많은 이가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며 공감한다. 또 대부분이 데이비드 버스의 5항목이 모두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말한다. 심리학자 베리 슐랭커와 마크 리어리는 대인 불안을 현실 또는 상상 속의 대인적 장면에서 타인에게 평가받는 상황 혹은 평가받는 것을 예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이라고 정의한다. 베리 슐랭커와 마크 크리어의 정의는 나아가 대인 불안이 생기는 심리 구조까지 분석한다. 즉, 남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신경 쓰다 보면 불안한 감정이 높아지는데 그것이 대인 불안이라는 뜻이다. 대인 불안이 강하면 대면 상황을 두려워해서 가능한 한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언제나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상처받을 확률이 높다. 대인관계를 피하려고 하기에 솔직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만일의 경우에 도움이 되는 유대가 생기기 어렵다. 대인 불안의 증상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대인 불안이 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상담하러 오거나 평소에 느꼈던 감정을 고백하러 필자를 찾는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육아 중인 엄마들과 대화를 해봐도 기업 연수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은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타입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인 불안의 증상에 알게 되자 확실히 자신에게도 그런 면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까지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껴왔지만 그 원인을 몰라서 해소할 수 없었다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대인 불안을 느낀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매우 많다. 이런 말을 하면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탓에 하고 싶은 말도 쉽게 꺼내지 못하고 싫은 것도 싫다고 거절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지 모른다는 불안, 이른바 버림받고 싶지 않다는 불안이 대인 불안의 대표적인 원인인 것이다. 대인 불안의 대표 증상. 누군가가 말을 걸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는 늘 긴장한다. 학생 때 진학하거나 반이 바뀔 때마다 잘 지낼 수 있을까 불안이 심했으며 취직 후에도 새로운 대인관계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불안하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친구에게 무언가를 권유하는 게 어렵다. 그룹이 생기면 그 속에서만 어울리게 된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여서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못한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의를 느낄지 미움받지는 않을지 문득 걱정된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해서 취향을 억지로 맞추거나 재미없게 느끼지 않도록 떠든다. 상대방의 반응이 별로면 내 이야기는 재미없다는 생각에 주눅이 든다.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말하면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 스트레스가 쌓일 때가 있다. 불안할 때는 땀을 흘리거나 초조해하며 나의 좋지 않은 면을 많이 드러낸다. 친구와 웃고 떠들 때도 마음이 불편한 이유. 어떤 자리에 있든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있어도 피곤함을 느낀다. 처음 만나는 상대와 만나는 자리가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친구와 말해도 지쳐버리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은가. 다음과 같이 털어놓으며 상담하러 오는 학생도 있다. 친구와 있으면 보통은 즐겁잖아요. 그런데 저는 즐겁다기보다 피곤해요. 제가 한 말이나 태도로 친구가 불쾌하지 않을까 일일이 생각하는 탓에 지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한동안은 움직이지 못하고 쉬어야 해요. 왜 나는 친구와 말하는데도 이렇게나 기력을 소모할까?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데 왜 친한 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역시 난 어딘가 이상한 게 아닐까? 최근에 이런 생각이 심해지는 데다가 친구와 어울리는 것도 더 어색해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남의 눈치를 보는 자신이 싫어진 나머지 자신감이 점점 더 사라져서 어떻게든 자신을 바꾸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거나 상대방의 속마음이 알고 싶어 마음이 불편한 상황은 많든 적든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며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 외향적이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즐기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의 반응은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친구가 상처 입지 않도록 적절한 말을 고른다. 친구와 대화하다가 기분이 상한 것 같다고 느껴지면 만회할 만한 좋은 말을 덧붙인다. 친구가 재미없어 보이면 화제를 바꾼다. 침묵이 지속되면 거북해져서 다른 주제의 말을 꺼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다. 이 모든 노력은 남과 어울리는 데 필요한 배려이며 결코 문제되는 감정이 아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해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는 상황은 본인을 위해 피하는 게 좋다. 상황에 꼭 맞는 말을 고르다가 결국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거나 신경을 소모한 탓에 대인관계 자체가 두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대인불안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정확히 알고 대인불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시선에 비치는 나보다 상대 자체에 관심을 둔다. 대인불안이 강한 사람은 상대에게 매우 신경을 쓴다. 배려란 대인관계를 잘 맺고 싶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상대의 반응을 살핀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만 생각하기도 한다. 이 장의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는 상대 자체가 아니라 상대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걱정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 결국에는 상대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태를 부른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면서도 아무래도 계속 신경이 쓰인다. 결국 대인불안이란 자의식의 문제이다. 필자는 매우 덜렁대서
종종 구두를 짝짝이로 신고 출근하기도 한다. 왼발과 오른발에 신은 구두가 서로 다른 종류일 때도 있고 왼쪽 구두는 갈색이고 오른쪽 구두는 검은색일 때도 있다. 집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중에 알아차리면 그나마 나을 텐데 전철을 타거나 회사에 도착해서야 그 사실을 알게 돼 크게 동요하기도 한다. 맞은편의 사람이 제발 내 발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거나 회사 책상 앞에서 발을 가리기 위해 안절부절 못한다. 그러나 구두를 잘못 신고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직전까지는 평온한 마음으로 독서를 하거나 당당하게 걸어 다닌다. 스스로 의식하게 된 순간부터 마음의 동요가 이는 것이다. 구두를 짝짝이로 신고 왔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마음이 동요하거나 아닌가는 자아식의 영역이다. 대인불안처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심리현상은 전부 자아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해도 좋다. 자기 자신에게 의식을 집중하는 것을 자기주시라고 한다.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은 부적절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기에 필요하지만 자기주시가 과하면 불안이 너무 강해져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색해지기 쉽다. 심리학 실험에서도 자기주시가 대인불안을 높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자기주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강해지고 타인에게 주목하면 약해진다는 것도 밝혀졌다. 대인불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상대의 모습에 눈을 맞추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자. 그렇게 하면 나와 취미가 같네. 나와 꽤 닮은 점이 있네. 같은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각자의 고민이 있구나. 등으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 결국 상대를 더욱 잘 알게 되는 방법이다. 또한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네. 얼굴에 생기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작은 칭찬에도 정말 기뻐하네. 등으로 취향이나 기분을 관찰하고 살피면 마음의 교류가 쉬워진다. 마음이 잘 읽히지 않는 상대가 눈앞에 있으면 불안해지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번 이해가 깊어지면 상대가 점점 편해지고 그 사이 대인불안은 어느새 완화된다. 상대 역시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매우 걱정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그럴 때는 그 불안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마음을 쓸 수도 있다. 이처럼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대신 상대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마음을 알아주는 것.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상대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인불안을 완화시키는 가장 쉬운 열쇠이다. 살기 좋은 날 오늘은 나는 왜 친구와 있어도 불편할까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